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다운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제가 지난 시간 120K 자리를 하방으로 예측하는 공통 구간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도 4108달러를 못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이 어긋났죠. 어긋났고, 그래서 이번 매매로 인해서 하나로 한 10억 정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관점이 틀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대응을 할 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포지션으로 이틀간 차트를 지켜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우선 지난 영상 분석 복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비율을 찍은 거거든요. 이 파동에 대한 이 파동과 이 파동에 대한 비율을 찍은 거예요. 두 개의 파동. 이걸 제 눈에는 이게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 올라가는 캔들 형태가 전혀 임펄스스럽지가 않아요. ABC 형태의 반등 파동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아이러니하게 제가 말씀드린 120K 라인이랑 1.618이 또 겹쳐요. 그 얘기는 여기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더 높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같이 섞어서 볼 차트가 이더리움인데요. 이 이더리움 차트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매물대를 만든 자리예요. 거의 516일 동안 이 4천 100달러 부근만 오면 차트가 물을 먹었거든요. 물 먹고 또 물 먹고 물 먹고 지금 또 거의 다 왔어요. 그 얘기는 이런 중요한 자리는 일자로 뚫고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저항이 나올 만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얘기는 단기적으로는 롱보다는 하방이 유리한 자리가 지금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매매 복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차트가 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손절이 나가면 틀렸네 하고 땡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부터 하나씩 짚어보는데요. 일단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하방을 봤었는지부터 매매 복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황, 이제 상승장이 이제 완전히 시작이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엔딩 다이아고날 관점을 보면서 하방을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시면 한 번 더 고점 갱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엔딩 다이아고날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제 엔딩 다이아고날만 보고 여기서 하방을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땐 이 엔딩 다이아고날 이거 보다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우선적으로 제가 어떻게 120K 숏을 받으려고 했었는지부터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인데요. 잘 보시면 신고점 123K를 찍었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길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성이 명확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흔들다가 하방으로 터졌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부터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두 번의 제가 상승 자리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기적인 관점이 어긋나면서 틀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120K 자리를 봤었을 때 이런 자리를 일자로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전 절대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아요. 이 매물대를 무시하고 상방으로 올라갈 걸 예측을 하는 건 10번 중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에요. 근데 매매는 저는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비용이 정말 좋아 보였고, 그리고 지금 봤었을 때 차트가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이 정확히 이 캔들 비트코인 보시면 이 자리였어요. 8월 8일 23시 10분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이 캔들 거래량을 보고 여기서 고점 만들고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무빙이었어요. 이 저점 갱신하면서 밑으로 쏟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손익비가 좋았던 이더리움으로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서 정확히 이 자리였을 거예요. 음, 이 고점 갱신을 하는 거 확인을 하고 처음에 쇼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전량 익절을 하고 전량 익절을 했었어요. 짧게 먹었죠. 길게 먹진 않았고 한 2% 정도 되네요. 레버리지 500 기준으로 했었으니까 짧게 먹었습니다. 먹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었을 때 숏을 다시 받았어요. 이 구간쯤에서 8월 8일이니까 대략 이쯤이네요. 여기서 숏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 선을 조금 두껍게 색칠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이 선이 그냥 제가 막 그은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라는 차트가 거진 517일 동안 물을 먹었던 자리예요.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쯤 왔으면 뚫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 이게 오판이 났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전 이렇게 한 추세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추세가 두 개가 나눠져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RSI를 보면 금액이 올라가져 있는데 이 RSI를 보면 1시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걸려 있으면서 차트가 일자로 쭉 꺾였어요. 한 15% 정도. 근데 이 조정이 제 눈에는 전혀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정에 비해서 만족을 하지 않았냐면 이걸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보시면 이 상승파에 대한 되돌림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죠? 근데 누가 봐도 이 3파동이면 이 파동이 훨씬 큰 건데 이 4파동 정도는 이것만 주고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보더라도 부족했어요. 그리고 프랙탈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 차트가 빠졌는데 한 번 더 고점갱신을 하면서 사람들 페이크 만들고 이 매물대에 물 결국 먹고 차트가 꺾였거든요. 이런 게 매물대의 원리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뚫었다고 4시간봉 상승 달면서 뚫었으니까 이런 자세로 롱 타다가 오히려 이런 매물대에서 두드려 맞고 꺾이는 게 진짜 많아요. 이게 10번 중에 8번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이만큼 나왔는데 이거에 걸맞는 상승이 나왔고 그거에 걸맞는 조정이 제가 봤었을 땐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조정보다는 당연히 큰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못하더라도 3140달러 부근까지는 내려가 줘야 기간 가격적으로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숏을 봤었을 때 수익을 봤다라고 하면 못하더라도 20%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5배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1%면 100%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레버리지를 10배로 트레이딩하지 않고 5배로 트레이딩을 했던 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좋았던 것도 있고 수익을 크게 볼 거면 이런 자리에서는 배팅을 해야 되는 게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관점이나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변함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안에서 제가 실수를 하나 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더리움에서 매매 복귀를 하면서 거래량을 계속해서 봤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이 차트 거래량을 제가 좀 두껍게 색칠을 해드릴게요. 좀 잘 보이시게. 보시면 여기서 양봉 거래량이 좀 하나 크게 나와요. 이 고점 갱신을 했었을 때 보이시나요? 이 양봉 거래량 터진 거. 이게 진짜 좀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이 캔들 두 개가 보이는데 이 첫 번째 장대 양봉 터졌던 거래량보다 이 고점에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단 매물대 부근에서 이런 볼륨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없다가 그리고 차트가 꺾였죠. 이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거진 확신을 했어요. 아, 이거 꺾여서 내려간다. 그리고 차트가 양전이 되고 내려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차트가 꺾이는 거 확인하고 아, 그리고 심지어 이 전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면서 아, 이거 컨펌 났다. 이거 다이버전스 먹고 이대로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15분봉, 5분봉에서 봤던 이 차트 이 자리랑 같이 보면서 아, 이거 같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으면 이 구간에서 명확하게 로스를 걸었어야 했어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했던 이 거래량 기준에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 자리에서 걸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에서 차트가 한 번 더 고갱을 했는데 여기 로스 자리가 있었고 여기서 지지를 받았었을 때 이상함을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차트가 지지를 받는 걸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건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를 캐치를 못했어요. 거래량 캔들이 먹었었을 때 이 로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복귀를 해봤었을 때 이런 자리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 너 그러면 숏 안 칠 거냐? 그러니까 저는 매매 복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단두대에다가 저를 올려놓고 그러니까 틀리면 그러니까 뭐가 됐든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요. 롱이냐 숏이냐. 근데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롱이나 숏이냐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근거들로 인해서 확신하는 자리 그리고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했었을 때 제일 큰 수익을 줬고 확률이 높은 자리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자리가 다시 오잖아요. 다시 온다고 하면 그래도 숏칠 겁니다. 상방 관점으로 봤지만 단기적으로 봤었을 땐 내려가는 게 제 눈에는 확률적으로 이상적으로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두대에 올려놓고 틀리면은 목이 잘린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유를 했었을 때 그래도 너 숏칠 수 있냐? 숏칠 겁니다. 근데 관점이 틀렸죠. 관점이 틀려서 그 뒤에 이성적인 매매가 섞였는가? 감정적인 매매가 섞였는가? 아니요. 전 제가 생각했었을 때 로스가 나가고 난 이후로 그 뒤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차트만 봤습니다. 이 차트는 제가 보면서 완전히 상승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숏은 진짜 안 칠 거예요. 지금부터 고점 갱신을 하는 거 있어서. 그리고 이것도 하나 팁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추세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더리움이 보시면 3,353달러부터 추세가 시작이 된 거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 상승했었을 때 이거에 걸맞는 조정이 지금 보시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조정이 단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죠? 조정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파동이 연장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럴 때 다이버전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버 보고 쇼지고 보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왜? 제가 말씀드렸던 512일간의 매물대를 뚫었고 이더리움 올라가고 있고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숏을 보는 거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무포지션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포지션도 포지션입니다. 자리가 확률이 높은 자리가 제가 깨졌고 그럼 차트가 상방임이 좋다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심플하게 지금부터 숏을 보는 거는 계좌에도 정신 건강에도 이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 인정하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 틀렸었을 때 매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진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로스가 오히려 더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대해서 로스, 익절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손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손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틀간의 하루였어요. 이틀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정말 밥도 안 먹고 그냥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10억이란 금액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 금액이 로스가 나갔던 거에 대해서 돈이 나가서 슬펐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 관점 안에서 어떤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라는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었을 때,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숏을 안 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럼 그거에 대한 복귀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만큼 근거가 많았던 자리였고, 근데 틀렸으면 인정하고 로스 치는 것도 마인드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로스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생각했던 마지노선 자리가 뚫렸었을 때 로스가 나갔고요. 레버리지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5배로 조절을 했어요. 하지만 그 거래량에 대한 기준을 제가 판단을 좀 미스가 이건 조금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 차트를 보면서 거래량 터진 자리랑 변곡점을 다 보면서 지금도 보고 있고 그걸 보면서 나왔던 결론을 아직까지 뭐 더 유추해 보면서 더 뽑아내야 내 봐야겠지만 일단 말씀 나왔던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귀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요. 차트를 좀 멍하니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이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잘 보시면 조정이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적죠. 그러면 정말 굳이 숏을 쳐야겠다. 진짜 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어떤 자리에서 치는 거냐면 명확한 사파동 조정이 나온 이후에 올라오는 다이버전스에서 치는 게 오히려 확률이 높아요. 이런 자리에서 이 사파동 먹겠다고 숏을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추세가 진짜 이렇게 질질질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롱 탑승 자리도 심지어 주지도 않거든요. 이런 추경로 봐놨던 사람들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에 다 털렸을 거예요. 여기 뚫었었을 때 올라가는 거에. 사람 심리가 그래요. 로스 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로스를 칠 수 있는 구간 손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 숏을 받는 것보다 만약에 이런 자리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중요했던 변곡점 자리가 어디였어요? 슈팅 나왔던 자리가 3,936달러였죠. 차라리 조정이 나왔었을 때 롱을 받는 게 이성적으로 훨씬 좋아 보여요. 상승장이라고 해서 무작정 일자로 다 올라가고 이번 롱 못 잡았으니까 매매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여기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 변곡점 자리가 이것도 숏을 보면 지금 자리에서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 123K가 어떻게 만들어진 자리인지를 봐야 돼요. 보시면 2017년도부터 바이낸스 차트를 긁어온 건데요. 날봉 차트예요. 보시면 이렇게 날봉 상단 추세선이 그어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 고점을 이은 거예요. 2017 고점, 2021 고점, 그리고 2023년도 123K 최고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꺾일 거였으면 여기 109K에서 74K까지 내려온 조정 보이시죠?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16K부터 109K까지 올라온 조정 중에서 가격적으로는 이것보다 큰 조정이 안 보이죠? 그죠? 딱 갔었을 때 여기가 가격적으로는 만족을 한 것 같지만
기간적으로는 만족을 하지 않았어요. 기간 조정은 오히려 여기 하단 부분 74K부터 48K까지 만들었던 이 기간 조정이 훨씬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조정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자리에 숏을 받아서 60K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점이 틀렸었죠. 근데 이런 확률로 나오는 게 차트가 프레임만 커졌을 뿐이지 이거를 잘라서 4시간 봉, 1시간 봉, 30분 봉, 15분 봉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런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꺾일 때서 안 꺾이고 올라가서 여기서 매물대 만드니까 연장 나오고 차트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서 엔딩 다이아고날 보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쇼칠 자리가 아니라고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이렇게 엔딩 다이아고날 나오면 이 상단 추에서 쇼칠 거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진짜 2000 거의 한 400일 동안 만들었던 이 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 얘기는 여기 뚫고 올라가면 고점 매물대가 없어요. 이럴 때는 패턴이고 다이버전스고 진짜 씹고 올라가는 게 진짜 많거든요. 차라리 조정을 기다려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볼게요. 만약에 이런 엔딩 다이아고널을 찍고 차트가 꺾이는 거예요. 꺾이면 차라리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던 자리가 118K 이 부분이거든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숏도 롱도 애매합니다. 로스를 칠 데가 없어요. 근거가 들어가기에 너무 빈약해요. 상방인 건 알겠어. 하지만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매매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비용을 이런 데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로 추격롱을 태우기에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엔딩 다이아고날이 확신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엔딩이 아니라 리딩일 확률이 높아요. 리딩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리딩 다이아고날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런 상승장에서 특징이 뭐냐면 원래 엔딩 다이아고날이면 여기 입구 하단 부분까지 오는 게 거의 대부분 궁극이에요. 조정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꺾일 때서 안 꺾였고 차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차트가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118K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트를 차분하게 기다려서 롱 자리를 차분하게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숏은 배제하고 롱 자리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취하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매매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롱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 홀딩할 것 같아요.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조심스레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상승 같은 경우서 고점을 뚫고 123K 올라간다라고 하면 진짜 좀 당분간 보기 힘든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조금 다를 거예요. 지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지금 훨씬 좋죠. 이더리움이 훨씬 더 상승세가 세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롱자리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3,936달러 비트코인이랑 같이 조정이 내려왔었을 때 뚫으면서 슈팅이 나왔던 이런 자리를 기다리는 게 합리적이다. 숏은 웬만하면 배제하는 게 낫다. 안 받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이대로 그냥 일자로 올라가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것도 포모예요. 피오 오브 미싱 아웃. 나만 두고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걸 버리셔야 돼요. 보시면 2017년도 최고점을 넘었었을 때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도 조정은 나와요. 보시면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와요. 그냥 일자로 안 올라가요. 자리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중간에 30%짜리 조정 나와요. 상승장 아닌 거 아니야? 알때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훅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홀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 안에서 상승대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보시면 이 16 비트코인이 거진 그죠? 3,000달러 부근까지 꺾였었을 때 그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보시면 상승제가 한번 시작이 되면 대부분 1년 이상 가요. 근데 지금 자리가 저는 2017 최고점 넘었던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자리 하나 못 잡았다고 해서 뭐 어떻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차분하게 마인드 가지고 그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로스가 제가 본 계정이랑 같이 매매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정이 거진 두 개 합쳐서 14만 불 정도? 네, 14만 불 정도 로스가 나간 것 같아요. 18에 60 아니네요. 80만 불 정도 로스가 나갔네요. 계정 두 개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대회에서 순위가 13등으로 밀렸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거의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래도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계속 곱씹어봐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차분하게 리듬 템포 맞춰서 감정적인 매매를 할 생각 1도 없고 마인드 세팅 다시 잡고 매매 원칙 다시 가다듬고 하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포지션을 들어갈 거는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상방으로 올라갈 거 보여요. 하지만 포지션 탈 자리는 아니다. 현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홀딩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고 이더리움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제 알트코인들을 한 두세 가지씩 달아드리려고 해요. 이제 매수도 중요하지만 익절도 중요하죠. 그리고 익절보다 중요한 게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입니다. 손절을 할 줄 모르면 이 시장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드가 크든 작든 똑같은 거예요. 돈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1000달러로 매매를 하든 2000달러로 매매를 하든 10만 불로 매매를 하든 마인드 마음가짐은 똑같아야 돼요. 작은 돈이니까 청산당하면 다시 입금하지 뭐. 절대 못 올라갑니다. 그런 생각으로. 전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매니저님한테 진짜 연락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금액적으로 멘탈 나간 것보다 그 관점이 어긋난 거에 대해서 조금 짜증이 나긴 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근데 거기서 짜증이 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건 아무것도 없고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음,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가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영상 매매 복귀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분석이랑 좀 글이 좀 길었죠? 자, 그리고 오늘 또 발표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 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저번에 영상을 거진 한 6일 정도 쉬면서 못 올렸었고 이번에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당첨자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닉네임 피타500님입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하시고 바로 확인하러 달려왔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영상이랑 같이 연계해서 보니까 뭔가 실력이 쑥쑥 올라가는 느낌도 드네요. 제가 처음 선물하는데 먼저 프로젝트 방에서 세세하게 매매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니 훨씬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정말 책임감과 배려심이 있는 따뜻한 분이라고 느껴지네요. 늘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유익하게 시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모든 영상에 댓글 다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 같은 경우에서 당첨자가 당첨이 되신 거예요. 매니저님에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떤 당첨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자, 어떤 게 있냐? 자, 현재 500%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더리움 포지션으로 인해서 253%였던 수익이 160%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뭐 다시 한번 올라가면 되는 거라서 무난하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무난하게 마무리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시드를 500% 늘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어떤 혜택이 있는가? 매니저님들이 직접 1대1로 안내를 진행을 해주십니다. 일단 선물 거래소라고 하면 대부분 영어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리감부터 들고 청산에 대한 리스크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스탑로스라는 것만 잘 지키고 비중만 잘 컨트롤하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로스가 나갈 일은 청산이 나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장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꺾일 수 있는 시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시장이지만 여기 안에서 그 리스크를 해칭을 할 수 있는 매매 원칙과 마인드와 그런 리듬 템포만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그만큼 리턴 값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드를 5배 늘리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자, 보시면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텔레그램에 제가 포지션이나 관점들을 올려드렸을 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매니저님들이 낮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새벽이건 밤이건 포지션이 나올 거나 혹시 중요한 관점이 나왔었을 때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는
알림 시스템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왜 하필 500%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500%는 말 그대로 시드를 5배 늘리는 거예요. 시드를 5배 정도 늘릴 실력이면 상승장이던 하락장이죠, 홍보장이건 상관없이 어떤 장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일 어렵고 진부한 장이 한 추세장이에요. 추세가 한쪽으로 가게 되면 매매를 할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이거는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각공할 거예요. 오히려 차트가 좀 진정되고 차분했었을 때 매매를 할 자리가 훨씬 많아요. 근데 추세가 장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짠 게 뭐죠? 조정의 롱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500% 프로젝트가 마감되는 그 즉시 새로운 프로젝트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진행을 할 거고, 이거에 걸맞게 또 다른 네이버 카페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차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1강부터 50강까지 보시면서 차분하게 공부 관점으로 보셨을 때 좋은 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액은 무료예요. 무료로 네이버 카페도 개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어떤 게 진행이 되고 있냐?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 개인 대회로 연 거고요. 상금풀은 9만 테더예요. 하나로 지금 테더 시세가 더 올랐으니까 더 올랐을 거예요. 거진 한 1억 2,500만 원 정도. 이때 대회 오픈했었을 때 당시의 금액이었고요. 수익금 4만 5천 테더, 수익률 4만 5천 테더, 하나로 6,250만 원씩 상금풀이 나갑니다. 그리고 럭키드로가 있어요. 2등부터 21등 수익금 하신 분, 수익률 2등부터 21등까지 하신 분, 상금 1,000만 원 별도로 드릴 겁니다. 그럼 1억 3,500만 원이겠죠. 참가금은 1,000달러입니다. 그리고 최소 거래량은 20만 달러예요. 그럼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000달러 곱하기 레버리지 10배를 하면 만불이죠. 그러면 매매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2만 불이에요. 한 달 동안 매매 10번만 하게 되면 이 거래량 기준은 만족하게 됩니다. 절대 많은 거래량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에 걸맞게 지금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영상을 올렸었을 때 풀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지금 채널 2개를 운영을 해요. 정다운 트레이딩과 트레이더 정다운 채널. 그 제 거 유튜브 링크 보시면 나올 거고 고정 댓글 통해서도 남겨드릴 건데요. 영상을 풀로 보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 추천을 통해서 하나 500만 원 원하시는 코인을 매주 한 분씩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첨자분 비타 500님 또 발표를 해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부터도 또 뽑을 거예요. 랜덤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또 발표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영상 잘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저를 조금 더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정보와 분석을 드릴 수 있는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녁 식사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